119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고 있습니다. 상가 2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다른 층으로 불이 옮겨 붙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 5일 자정이 넘은 한밤중 0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오목로의 음악연습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트북을 비롯한 집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습실 안에 있는 원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위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119 소방대원이 급하게 현장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8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 3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시작된 12월의 첫날, 거대한 샌드위치 패널이 전선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 어쩌다 대형 패널이 떨어진 걸까요? 네, 주택 3층 옥탑에 그 샌드위치 패널이 골목길로 낙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로 4m, 한 세로 5m의 크기의 대형 함석판 패널이 그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그 전선과 통신선에 걸려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낙하 사고 당일 서울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초속 10m에 가까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 역시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주택 3층 옥탑방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날아가 골목길로 떨어진 사고였는데요. 전기통신 전신주의 전선들에 걸쳐져 있는 대형 함석 패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전 박스차까지 협조를 받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전선에 걸쳐져 있는 대형 함석 패널을 안전하게 고정한 후에 제거하는 구조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샌드위치 패널 낙하 사고였는데요. 이번 사고처럼 비단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돌풍으로 인한 낙하 사고 외에 기온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바위 등도 쪼개져 떨어지는 등 각종 낙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우리 모두 여름철 태풍에 대한 대비 못지않게 겨울철 강풍, 돌풍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각종 시설물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떨어져 나간 범퍼와 박살난 유리창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여실히 말해주는 듯합니다.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당곡길의 빌라 앞에서 정차 중이던 1톤짜리 트럭이 미끄러져 전신주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긴급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언덕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은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군데군데에 얼어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이번 사고처럼 차량이 미끄러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차량을 잠시 정차하거나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히 당기는 등 안전운전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해야 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차량 아랫부분에서 보입니다. 지난 6일 한밤중 1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로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빈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계속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꺼지지 않는데요. 이 불로 승합차가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의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세워진 차량에서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지난 7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의 화물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물칸에서 시작된 불은 트럭 전체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중이던 누군가 불이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뒤로 던져 뒤따라오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목재 더미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량의 보닛 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세찬 물줄기를 뿌리자 불길이 힘을 잃은 모습인데요. 일요일인 지난 7일 오전 10시 45분쯤
서울 구로구 중앙로 고척 사거리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엔진룸에 헝겊류의 보온재를 덮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엔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겨울철에는 과도한 차량 난방으로 엔진이 과열되기 쉬운데요. 겨울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차량 점검을 통해 엔진 과열이나 차량 내 전자장치들의 방전 및 절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인화성 물질을 멀리하고 차량용 소화기도 반드시 구비해둬야 할 것입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소방대원들이 집 앞쪽을 통해서도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방호스에 물이 잘 침투하게끔 집 앞쪽 유리창을 깬 후 다시 물을 뿌려댑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 효령로길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 설치돼 있던 냉장고의 뒤편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조사 중입니다. 엄청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붉은 물줄기를 뿌려봐도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데요. 지난 6일 오전 10시 21분쯤 노원구 덕릉로에 있는 주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해 보니 화염과 검푸른 연기가 분출되고 있어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옆 주택으로의 연소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0제곱미터 집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검은 연기와 화염이 분출하고 있어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옆 주택으로의 연소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호의 협공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겨울은 여름에 비해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풍도 수시로 불어닥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특히 가족들이 집을 비우고 모두 외출 시 집안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번 화재처럼 소중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데요. 겨울철은 화기 취급이 많은 관계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특히 겨울철 가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외출할 때나 취침 시 전기기구나 가스불이 제대로 꺼져 있는지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겨울철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오랜 시간 사용 시 열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 접혀지게 되면 전기 합선의 원인이 되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장판은 절대 접혀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전기 난로 등 전열기는 문어발식 연결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사용 시 반드시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지게 하여 사용하셔야 통풍이 잘 되어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등 전기 제품에 쌓인 먼지는 수시로 제거해 주시고 혹시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나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은 누전 차단기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가정 화재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화재는 순간적인 방심과 깜빡하는 부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부터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